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16강 마우리아 쿠샨 굽타 왕조 인도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인도사입니다. 그래서 인도사 하기 전에 인도사 전체 흐름도 한번 볼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체 흐름을 잡고 각 왕조별로 살펴봐야 각 왕조의 특징도 이해하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냥 마우리아 쿠샨 굽타 왕조 하면 이게 어느 시대지? 이 같은 시기에 누구 있지? 이게 흐름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먼저 꽉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첫 번째 인도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예요. 그리고 잠깐 분열됐다가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 존재했는데 멸망하고 잠깐 분열됐다가 쿠샨 왕조가 들어섰고요. 이후엔 굽타 왕조가 들어서고 또 여러 분열의 시대를 거쳤다가 9세기엔 남쪽에는 촐라 왕조, 북쪽에는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이렇게 들어섭니다. 이걸 이제 이후엔 델리 술탄 왕조라 해서 델리를 수도로 한 이슬람 왕조인데 총 5개의 왕조가 있어요. 그걸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이 등장했고요. 영국 식민지를 거쳐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로 쪼개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도사는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점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쿠샨 굽타 왕조부터 볼 건데 각 왕조별 특징 이게 마우리아가 이게 쿠샨이다 굽타 왕조다 잘 파악해주면 좋겠고요. 각 왕조들의 대외 관계까지 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부터 볼 건데 그 전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인도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등장 과정과 각각의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겐지스 강에서 인더스 문명 배울 때 인더스 강에서 이제 겐지스 강까지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제 겐지스 강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서 전쟁이 많고 그래도 뭐 상업은 나름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더스 문명 때 배웠듯 이때부터 그 인도 계급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 인도 신분제가 뭐라고 하나요? 카스 제도라고 하죠. 기억나나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크사트리랑 바이샤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전쟁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던 크사트리아랑 생산을 담당했던 바이샤가 성장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 가겠죠? 전쟁 때문에 크사트리아가 상업 때문에 바이샤가 성장합니다. 가장 맨 위층에 있는 게 브라만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던 애들이 가장 첫 번째 있던 브라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 의식이나 브라만 중심 사회, 신분 차별 등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기반해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을 해요. 아시겠죠? 불교 먼저 보겠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다들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불교를 기원전 6세기에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강조해요.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한편 자이나교라는 종교도 생겨나는데 바르다마나라는 인물이 자이나교를 창시해요. 자이나교는 좀 엄격한 계율이 특징이고요. 금욕 이런 것도 매우 강조했고요. 고행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해탈을 하는 걸 추구했고 또 신분의 차이를 인정했어요. 근데 상인들이 좀 많이 지지를 했는데 엄격한 교리 때문에 크게 유행하지는 못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의 공통점도 한번 볼게요. 둘 다 브라만교에 어쨌든 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아가지고 윤회 사상도 있었고요. 살생 금지도 있었고 자이나교와 신문의 차이는 인정했지만 그래도 권위주의랑 신문 차별은 반대합니다. 어쨌든 이 불교와 자이나교는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세력들이 많이 환영을 해요.
알겠죠? 이걸 왜 배우냐면 기원전 인도, 그러니까 마우리아 쿠샨 국타까지는 이 인도 사회의 여러 종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마우리랑 쿠샨은 불교, 국타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불교랑 차이나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마우리아 왕조의 탄생 배경 보겠습니다. 고대 북인도 지역이 여러 소국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 때 인더스 강까지 왔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북인도를 침공해서 그때 인도가 많이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때 찬드라굽타, 이름이 좀 길어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인물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하고 북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혼란을 수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되어 수도는 파탈리푸트라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가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으로 건국되었다. 이거 2022학년도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 볼까? 9월 모의고사네요. 여기 알렉산드로스의 침략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가 또 건국됐다. 그대로 등장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 이거 막 한 오답률 탑5 안에 들었거든요. 1위는 아니어도. 세상에, 이거를 기본 개념이고 기출 한번 나온 내용인데도 애들이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꼼꼼히 좀 공부해 주세요. 제발. 난 진짜 저런 거 틀리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어려운 거 틀리면 어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틀릴만 했다. 문제가 별로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지만 저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맞춰야 돼. 알겠죠, 여러분? 사료가 어렵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미 기초에도 한번 나온 내용이야. 막 틀리면 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맞춰주세요. 찬드라우타,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찬드라우타 마우리아에 의해서 건국되고 수도는 파탈리푸트랍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 이끌어요. 그래서 대팽창을 해서 인도 대륙 대부분, 북인도 대부분을 통일을 하고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에 도로도 깔고 감찰관도 지방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합니다. 불교를 믿게 돼요. 그래서 불교 경전도 정리하고요. 아스카 왕이 돌기둥, 불교 경전의 내용을 담은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석주예요. 헷갈렸어. 그리고 산치대탑이라는 불탑도 건설합니다. 그걸 스투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스투파나 석주의 내용이 나오면 마우리아 왕조다, 아스카 왕 때다 알면 되고요. 아스카 왕은 불교 중에서 상자부 불교를 믿어요. 불교는 크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대승불교랑 상자부 불교입니다. 상자부 불교는 밑에 있듯이 개인 해탈,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불교고요. 대승은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에 데려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승 불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둘의 차이 알아두면 되고, 마우리아 왕조랑 아스카 왕 때는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다. 그리고 이게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불교는, 한국의 불교는 대승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동남아시아 가서 불교 사원이나 불교 절이나 승려들 보면 우리랑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게 거기는 상자부 불교를 주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카 왕 사망 이후에 쇠퇴했고요. 임족의 침입으로 여러 소국으로 또 분열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마우리아 왕조예요. 다음 쿠샨 왕조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건국돼서 3세기 말에 멸망해요. 그건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쿠샨 왕조는 멸망 연도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그냥 시기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쿠샨 왕조는 1단계 개통 유목민인 쿠샨족이 건국해요.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건국을 하고요. 자, 쿠샤 왕조 영토도 한번 확인하고 마우리아 캡처가 돼버렸네. 왜 그러는 거야? 마우리아 왕조 영토도 보여주려 했네. 그래서 이만큼 마우리아 왕조 최대 영토 아스카 왕 때죠. 그래서 한번 보면 되고요. 당황스럽네. 갑자기 캡처돼가지고. 수도는 여기 보이죠? 프로샤프라. 자, 중기무역을 번성합니다. 이게 쿠샤 왕조 때 대회 관계인데 쿠샨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후안, 왼쪽에는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와는 바닷길을 통해 교역합니다. 우리 파르티아 때도 대회 관계 배웠었죠. 다만 쿠샨은 기원전 1세기 거의 수립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한이 거의 멸망했던 시기예요. 전한이 딱 8년, 기원 후 8년에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후왕과 쿠샨은 교역을 했고요. 파르티아는 기원 전 3세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전한과도 교역을 맺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쿠샨은 후왕과 주로 중국 쪽에서는 후왕과 교역을 했고 파르티아와 쿠샨은 동시기에 있었다.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고요. 로마와도 같은 시기였다. 파르티아 할 때도 다뤘습니다. 아시겠죠? 쿠샤 왕조의 전성기는 카네슈카 왕입니다. 그래서 대팽창을 통해서 북인도랑 중앙아시아 이르는 영토를 확보했고요. 불교를 또 전파해. 여기는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랑 쿠샤 왕조의 불교와 다르다.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구별해 둬야 됩니다.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해요. 누가? 부처가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 불교를 믿는 우리들 불교 신자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숭배하면 부처가 중생들을 구제해서 극락에 데려간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로 많이 전파돼요. 대승불교는. 그리고 간다라 양식이 발달합니다. 저 위에 보면 여기가 간다라 지방이에요. 여기서 미술 양식이 간다라 양식이 발달해요. 인도와 헬레니즘 문화가 섞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간다라 불상의 제작이 활발해져요. 이거 역시 중앙아시아랑 동아시아로 전파됩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쇠퇴했고요. 여러 소국으로 이후에 분열됩니다. 그래서 간다라 양식이나 간다라 불상이 쿠샤 왕조 때다 이렇게 알면 되고 나머지 특징도 잘 정리해둡시다. 다 중요해요. 마지막 굽타 왕조 보겠습니다. 굽타 왕조 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건국은 찬드라 굽타 1세가 저 겐지스강 유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근처에 있는 파탈리푸트라가 수도고요. 그럼 누구랑 수도가 같아? 마우리아 왕조랑 수도가 같죠. 그래서 파탈리푸트라를 키워드로 낸 적이 있는데 그럼 마우리아 아니면 굽타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파탈리푸트라로 푸는 게 아니라 파탈리푸트라로 마우리아랑 굽타까지 좁혀놓고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굽타인지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탈리푸트라만 보고 굽타인지 마우리아인지 바로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굽타 왕조 전성기는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그래서 북인도를 통일했고 중앙집권 체제도 강화했고요. 벵골만에서 아라비아해, 얘가 벵골만이고요. 얘가 아라비아해요. 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농지 확대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얘네는 에프탈이라는 유목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에프탈이 요 초록색 화살표야. 예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 자, 사사왕조랑 굽타 같은 시기였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왔다 얘기했죠. 근데 이때 F타를 가지고 사사왕조인지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굽타는 키워드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 F탈이 굽타 왕조 때 있었다. 그러면 그걸 추적해서 사사왕조가 굽타 왕조랑 같은 시기였으니까 F탈이 있던 시기에 서아시아는 사사왕조였다. 특히 이 F탈의 방향이 굽타 왕조 입장에선 서쪽이었죠. 그러면 사사왕조 입장에선 동쪽이지 않겠니? 그래서
특히 에프탈이 동쪽에 있었다 해서 그 국가를 사산 왕조로 맞췄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선지에 굽타 왕조가 없었던 것 같아. 그 굽타 왕조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그래도 다행히 평가원이 친절하게 선지에 굽타는 안 넣었고요. 어찌됐던 그 에프탈 위치까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굽타 왼쪽, 굽타 서쪽, 사산조 동쪽 이렇게 잘 알아둡시다. 굽타 왕조 때는 앞에 두 왕조와 달리 힌두교가 발달해요. 그래서 힌두교가 발달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와 불교 그리고 기타 민간 신앙이 합쳐진 종교예요. 그래서 굽타 왕조에서 민족 종교로 발전했고요.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도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특징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 여러 신들이 있고요. 힌두교 신자들은 여러 신을 다 믿어요. 근데 그 후타 왕조 왕들은 본인들을 비슈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후타 왕실이 힌두교를 보호하고 본인들은 힌두교 신들을 따서 이제 본인들을 좀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슈누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알겠죠? 힌두교는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고요. 브라만교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 세습에 의한 카스트 제도를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카스트 제도가 고정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각 직업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강조하고요. 차별도 합리화해요. 그리고 카스트에 따른 의례와 관습을 기록한 만우 법전도 제작합니다. 그냥 이게 다 굽타 때다 이렇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굽타 왕조 때 여러 문학이 발달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굽타 왕조 때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브라만 계급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기반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해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샤쿤탈라. 얘네도 시험에 선지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냥 이게 굽탄인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 양식을 결합한 굽타 양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잔타 석굴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굽타 양식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파되기도 하고요. 힌두교 발전으로 불교가 쇠퇴해요. 다만 구업승들이 이제 불교 대학인 날란다 사원에서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연과학, 그 영의 개념이라든지 십진법들이 발달했고요. 천문학은 지구 둘레 계산, 지구 자전, 지구 구체설, 월식의 원리 등등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인도의 자연과학은 이슬람 세계에 많이 전파됐대요. 그래서 굽타 왕조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굽타 왕조가 4세기부터 6세기까지죠. 그때 중국이 어디게요? 위진남북조요. 그래서 중국 동진이 이 굽타 왕조와 같은 시기인 걸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왕조의 특징들 잘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